30대, 40대인 분들한테 시간이 많으니까 뭔가를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나 지금 잘하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왜냐하면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밤새면서 번역할 때 있거든요. 지금도 대단하시다. 지금도 보통 2-3시까지는 일을 해요. 낮에 그 활동적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밤에 심야에 차분히 앉아서 번역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주단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나 뵙고 싶은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제가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나서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목이었어요. 여기 딱 보이시나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우리 심혜경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모셔놓고서 저희가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눌 건데 먼저 작가님 인사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심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것저것 이렇게 막 써 있는데 다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다 공감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인생이라는 장거리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한 매일매일의 기록.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뭔가 실제로 썼다는 게 아니라 그 매일매일 모여서 지금 지난 10년 정도의 얘기가 여기 많이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낱낱이 밝혀적지 못했지만 매일매일을 사람이 어쩌듯이 조금씩 공부하면서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카피를 그렇게 뽑은 것 같아요. 편집자님이. 여기에 이제 여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카페, 공부, 할머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머니는 작가님이 보이시는 것보다 훨씬 나이가 좀 있으시다. 저희 친구들보다는 어려 보여서 상대적으로 좀 미안한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옷도 이렇게 청바지 쪼가리에다 티셔츠 입고 다녀서 옷이 없어서요. 네네네.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작가님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를 다 공부라고 네, 제가 하셨구나. 그래서 책 내용에도 공부 열심히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공부를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범위를 제가 스펙트럼이 무척 넓다, 범주가. 그래서 뭐든지 배우는 거는 다 공부라고 치겠다라고 내가 그냥 여기에 규정을 했어요. 선언을.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프렌치 자수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다 공부라고. 배우는 건 다 공부고. 배우셨어요? 자수? 아니요. 저도 제가 막손이라서요. 배우고 싶어서 저는 재료만 사놓고 저 십자수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새땀 뜨고서 그냥 버렸어요. 성미가 급해서 그런 거는. 각자에게 맞는 공부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희가 뭔가를 배우고 인생의 두 번째 삶을 어떻게 조금 즐겁고 재밌게 사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30, 40대 이제 엄마들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막 놓고 돌아오신 분들. 네,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 학습은 어떻게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들 하고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그건 이제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이제 10년 후에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을 다 독립시키고 이제 나로서 오롯이 살아야 될 그때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즐거울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이신 작가님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작가님을 좀 모셔봤어요. 카페에서 공부하신다고 하는데 요즘도 거의 매일 카페에 거의 하루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주말 빼고. 왜냐하면 책 모임을 주로 카페에서 하다 보니까 분위기 좋은 카페, 신상 카페 생기면 핫플레이스인 곳 한 번쯤 가보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 곳을 골라서 그 모이는 사람과의 밑이 중간쯤에 그런 데 찾기도 하고 단골을 갈 때도 있고요. 또 제가 사는 곳이 서촌이니까 갈 데가 좀 많습니까? 그쵸, 서촌에 있는 그런 데 갈 수도 있고 또 서촌에 대해 사람들이 로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길 안내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살짝 서촌에서 가장 최애 카페가 어디세요, 혹시? 저는 요즘은 바로 집 앞에 있는 건강 주스, 착즙 주스를 주는 카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 점심 식사하기 싫을 때 온갖 몸에 좋은 채소를 바로 즉석에서 갈아주는데 커피도 맛있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잘 가고요. 또 저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지만 요즘 고양이 좋아하시는 그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고양이 2마리가 거기 있는데 세상 제일 편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고양이 2마리를 위해서 그 주인이 카페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가서 일하고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의자에 와서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볼 때도 있고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카페 이름이 혹시? 그린랩. 그린랩. 네, 그래서 초록색 시작하고요. 그 가게에도
좋은 점은 간판을 요만하게 걸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사람만. 잘 안 찾아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너무 많이 오면은 여기서 얘기하면 네.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뭐 그래도 아마 못 찾아가실 거예요. 네. 검색하면 저도 그 앞에서 한참 뱅뱅 돌았거든요. 간판이 없기 때문에.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네. 싶다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오십시오. 지금 그러면 카페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계세요? 저는 책 읽는 모임하고 그 독서를 그러니까는 제가 이 책에서 설명드린 윤독은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간이 카페는 좀 민폐가 되니까 그럴 때는 서점 공간이나 아는 분이 작업실에서 모임을 모이는데 1대1로 책 읽는 모임은 주로 그 조용한 카페에서 하는데 외국어 책 원서를 읽는 거가 좀 힘들잖아요. 혼자 네, 하면 그쵸.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외국어 책은 전부 다 딱 2명이 모여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를 하기보다는 책을 읽는데 다만 그 언어가 외국어일 뿐이지 그 뭐 넘사벽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저도 책 보면서 작가님 엄청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하면 돼요. 하루에 하나씩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구사하시는 언어가 몇 개신 거예요? 구사는 입은 뻗고도 입도 안 합니다. 뻗고도 못하시고. 그냥 읽기는 눈으로만 하시잖아요. 보는 거예요. 읽을 줄 소리 내어서 읽는 법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도 할 겸 그래서 또 윤독을 하는 게 좋은 게 저희가 사실 영어 회화 한 번도 저는 할 일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영어를 발음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안 하면 우리 10년간 배운 영어 그대로 사장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필요가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책이 번역 안 된 책을 읽고 싶을 때 번역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원어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혼자 읽으면 책을 사놓기만 하지 손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구사하게 됐어요. 근데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 막 뭔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저희가 아이스브레이킹 할 때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작가님도 육아를 하시던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던 그때는 그냥 워킹맘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버텨내는 그렇죠. 분이었다는 직딩 네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신 거는 언제부터신 거예요? 제가 결혼 늦게 했기 때문에 아이도 늦게 낳았고 둘째를 낳을 때가 거의 40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큰 아이는 좀 나이 차이가 훨씬 먼저 컸지만 작은 아이가 다 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때가 중2, 3 되니까 엄마보다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 퇴근하고 곧바로 집에 안 가도 저녁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트 라이프를 즐겨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 술 마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야간 대학원 이런 데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야간 대학원 다니기 위한 전초전으로 영어를 거의 30년 이상 안 했기 때문에 대학원엔 적어도 종합시험에 영어는 봐야 되니까 워밍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들 다니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저는 그 시스템이 저한테 맞았어요. 그러니까 교육과 내용 충실하고 국립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교수진 좋으시고 일반 사이버 대학보다 훨씬 저렴한 수업료 그리고 내가 자율적으로 그 캠퍼스 라이프를 설계할 수 있어요. 수강 방식도 무조건 학교에 9 to 6가 아니고 일주일 내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저한테 시간 없는 분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추천을 주변에 많이 해서요. 나중에 친구들하고 보통 한과 2년마다 전공을 바꿨을 때 계속 몇 명씩 같이 대불고 갔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기. 학위가 되게 여러 개시라고. 학사 학위만 여러 개인데요. 네. 실제로 입덕보다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이게 뭔가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이제 편입을 하신 그런 케이스신 거잖아요. 일단 왜 시간을 아깝게 보내는 걸 좀 이렇게 너무 쫀쫀하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하게 보내고 나면 돌아서서 내가 오늘 너무 하루 가치 없이 보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릴렉스하게 친구랑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는 시간이 좋은데 나날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뭉태기 시간을 그냥 다 빠진 것?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도 네.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딩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되게 어떻게 보면 지쳐 계셨잖아요. 네. 근데 그 지친 이후에 그냥 쉬어도 되는데 놀아도 되는데 이게 뭔가 이제 배워야 되겠다라는 근데 여기 생각을 하셨다는 표지에 게 그래 썼잖아요. 강박 없는 공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썼는데 마음 편하게 하기 싫으면 말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렇게 저 쓴 것이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이것저것 다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했던 거죠.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것도 뭔가 이번엔 뭘 할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저한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어 끝났으니까 이제 일본어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런 단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근데 그런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이제 작가님한테는 나를 만들었어요. 네, 지금 작가님이 되셔서 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그런 계기로 인해 지금 번역가라는 직업도 가지게 되셨다는 얘기를 그 들었거든요. 책을 많이 읽고 어휘에 대해서 좀 천착하다 보니까 적성에 맞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 번역이라는 거는 그 외국어를 우리나라 언어로 좀 맞는 자리에 꽂아 넣는 거잖아요. 그거를 딱 맞는 단어를 찾았을 때 되게 희열을 느끼고 이런 성격인 거예요. 저는 몰랐죠. 번역해보기 전에는 그냥 책을 읽는 것만 좋아했지 책을 직접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해보니까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한 번씩은 시도해볼 만해요. 내가 어떤 외국어를 번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언어 아는 거를 내가 실제로 번역할 수 있나 한번 테스트해볼 기회는 가지라 권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번역어를 안 맞을지도 몰라요. 몇 시간씩 앉아서 단어랑 씨름하는 게 그런 거 차라리 나가서 몸으로 움직이는 게 낫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 번쯤 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영어는 다 배우니까. 그렇죠. 네.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했기 때문에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 이름이 걸린 책을 쓰는 건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의 로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험도 한 번은 여러분들 다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이 이제 뭔가 험하게 시간을 쓰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조금씩 부담 없이 배워볼까? 라고 생각했던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게 어떻게 직업도 되고 작가도 되시고 뭐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도전이 왔을 때 그거를 처음에 책을 번역해 보실래요? 그랬을 때 아우 못해요 이렇게 손사래에 치고 물러날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냥 한번 발을 담근 거예요, 공감하게. 그래놓고, 과연 내가 이걸 책임질 수 있을까? 번역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내가 이 한 권의 책을 다 해서 끝까지 끝을 쓸 수 있을까?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몰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정말 몇 달 걸려서 번역한 다음에, 책이 나왔을 때, 그때서야 이제, 정말 계약 완수, 임무 완수했다. 그러면서, 한 권 했으면 그 다음 두 번째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정말 그 성취감을 맛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작가님을 이끌어오는 그 힘이 성취감이라는 걸까요? 뭔가를 계속 배우시는 그런 힘이?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요. 가령 제가 책 읽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책은 정말 시간만 있으면 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책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우리 남편이 말이죠. 이렇게 나쁜 뜻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인풋이 많은데 아웃풋이 뭘로 나올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에서 아니 나들어도 지금 직장 다니고 돈도 벌어오는데 또 뭔가를 원한단 말이지 이러면서 그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단순한 취미생활로 보기에는 참 취미생활만 하기엔 아까운 것 뭔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많은 책들이 다 잊어버렸어도 조금은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또 배경 지식이 좀 넓어지는 것, 깊이는 없지만 그런 것도 부수 효과인 것 같아요.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어떤 자기 인생책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이것저것 다 읽어봐야지 그 중에 하나가 꽂히는 책이 될 수 있는 건데 시도를 안 하면 어떤 책이 나한테 맞는 책인지 인생책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회 됐는 대로 책을 보라는 것. 그거를 제가 항상 주변에 책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만 남은 것 같아요. 서로 책 얘기를 많이 하시고 서로 추천해주고 뭐 얘기하고. 근데 공부를 하고자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작가님 하고 싶은 거를 생각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뭔가 이어지고 해가지고 근 10년 동안 뭔가를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셨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원래 저런 거를 하고 싶었던 분인가 저분은?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생각이 없이 사는 편인데 늘 앞에 주어진 과제부터 하는 거 있잖아요. 왜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졸업해야지 그다음엔 직장 다니면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다음엔 결혼했지 살림하고 육아 그리고 직장 생활도 월급 받는 만큼은 해야지 그건 자기 자존감 자부심의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어진 과제를 퀘스트 완성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나이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그 다음엔 이제 진정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때가 되면. 왜냐하면 살림도 손이 안 가고 애들 알아서 다 자기가 다니고 그러면은 시간도 여유가 생기고 직장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은퇴 후의 삶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은퇴 후에 60세 보통 정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60세인데 물리적으로는 옛날에 비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지만 지금은 너무 젊잖아요. 그래서 60을 사실 중년의 범죄에 넣어야 된다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60대도 너무 젊고 건강하면 그냥 놀기에는 내가 아깝다. 그 남은 기간도 네. 너무 길다.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또 수입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또 수입도 있으면서 무리하지 않게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번역 안 된 책을 읽다 보니 이 책 재밌는데 번역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 중간에 영어 공부를 위해서 제가 번역 클래스를 3개월 동안 다닌 것이 그 밑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번역의 번자도 몰랐을 테고 내가 감히 번역가라는 건 꿈도 안 꿨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주변에 천지 다 저보다 잘하는 그래서 많죠. 네 그랬는데 해보니까 그걸 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도를 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시도를 했기 때문에 됐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 구독자분들한테 하는 말씀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은 비록 아이들한테 이제 매여 있거나 혹은 네. 이제 워킹맘으로서 이제 네. 본인 일에 눈앞에 네. 퀘스트만 이렇게 네. 깨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 음. 되게 많으실 텐데 그래도 가슴속에 다들 뭔가 하고 싶은 거 혹은 네. 하고 싶은 게 지금 당장은 없어도 하고 싶은 걸 찾고 싶은 마음은 다들 있으실 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보다 좀 더 멋져 보이는 사람들 만나면 갑자기 초조해지는 거 있거든요. 그건 물론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초조해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뭔가를 할 때가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좀 늦을지 모르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적어도 제 경험에 비하면 한 4학년, 5학년 정도 돼야지 좀 더 그런데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아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엄마 손은 필요하겠지만 맞아요. 그때쯤이면 직접적으로 내가 케어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버킷리스트는 꼭 죽을 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두꺼운 책을 읽고 싶지만 집중해서 읽을 시간이 안 난다. 그럼 나중에 그 책을 읽어야 되겠다. 또 책 얘기네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라 그랬는데 저는 50대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닥을 책과 관계된 일을 하는 쪽으로 잡아서 결국은 대학원 가고 작가님이 아까 전에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라고 하셨는데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치열하게 잘해보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놀고 먹겠다 편히 이런 생각은 안 했다는 거죠. 제가 다른 거는 월급 받으면 거기 반대급부로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내놔야지 그 양심의 가책 없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하고 막 뜨겁게 살진 않았는데 조용히 중간 공부도 중간 이상. 왜냐하면 너무 처지면 무시당하는 것도 싫으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기에 스스로. 네. 자기 가치를 부여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랑일 수 있어요. 똑바로 살았다는 거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네. 사실 전 진짜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런 걸 상정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보통 사람들. 그래서 지나치게 열심히 한 거는 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도 항상 그냥 중상? 그러니까 뭐 1등 하면 어디 누가 피곤할까봐 그랬나? 왜 1등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꾸준하게 계속 뭔가를 배우는 그럴 수 있는 것도 강박, 뭐 1등 하지 않으려는 마음, 강박이 없는 것.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훌륭한 사람이 되면 힘들 것이다. 약간 귀차니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인생은 돈 많고 안 유명하게 사는 게 최고지 않나요? 그런데 돈 많으면 유명해지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럼 돈도 적당히 그냥 네. 안 유명하게 평범하게 사는 거. 가장 예를 들어서 너무나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로또에 되거나 이러면 불행해지는 경우가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로또 안 되는 네.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자기한테 좋게 해석하는 거죠. 그게 되게 자기 좋은 암시.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가령 저는 만원 버스에 서 있을 때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운동 부족인데 이렇게 만원 버스에 서서 흔들려 가니까 좋으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나중에 바로 내 앞에 자리가 생겨서 앉으면 야 이런 만원 버스에서 내가 앉아갈 수 있다니 난 참 복도 많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어느 쪽을 생각하든 택하든 저는 행복하고 만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거 부러워하느니 그냥 책 한 줄 더 읽는 게 낫다. 근데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네, 전 10대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별 걱정과 고민 없이 그냥 쭉
잘 순탄한 그냥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 많이 흔들림 없이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만. 그렇죠. 똑같은 고통이 와도 저는 그 감도를 둔감하게 느끼는 것. 약간 자기 자신을 이런 상태에서 좀 분리시키는 것도 훈련이 돼 있어요. 예.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한다 그러면 너무 괴롭고 그런데 거기서 날 살짝 한 발자국 멀어지면 그래 저게 인생이지 뭐 이러면서 관조하는 것. 작가님이 이렇게 뭔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하는 게 자녀분들한테도 되게 귀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감은 몰라도 애들이 네. 그 엄마가 그 보통의 아줌마보다 좀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귀감이죠. 아 그런가? 그리고 따님 특히 따님 있으시잖아요. 네. 따님도 우리 엄마가 되게 자랑스럽고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는 쿨해 이런 얘기는 해요. 그래서 엄마랑 대화가 돼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대화는 되는데 내가 지금 호기심이 많고 지루한 걸 싫어하다 보니 새로운 것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딸은 엄마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거지?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쿨하다는 말도 이렇게 나는 그냥 칭찬을 듣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무덤덤하거나 아니면 차갑거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많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잘할 때도 그러셨나요? 독립적으로 키우는 게 첫 번째였고요. 내가 언제까지 케어해줄 수 있나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 적극적인 개입을 나중에 애들이 컸을 때 반가워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신도 없어지고 또 다른 엄마처럼 열심히 하는 것이 게으름 때문에 그래서 자립적, 독립적 이런 기치를 내세우면서 슬쩍 약간 방관했는데 그 대신에 아이들이 원하는 건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렇지만 그 왜 어렸을 때 밥 안 먹는 아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네네. 밥그릇에 밥 떠주는 거 이런 건 안 했다는 거죠. 배가 안 고프니 그러면 먹지 마. 그냥 싹 밥상을 빼는 거죠. 맞는데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쨌든 작가님의 이런 성향 자체가 좀 공부랑 되게 잘 맞는 성향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소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 문제 뭐 하나 풀고 되게 기쁘고 번역에 단어 네. 끼워 맞추고 기쁘고 이런 되게 네. 사소한 기쁨들을 느끼시는 네. 성격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박 없는 공부 여정, 네. 근데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네. 뭔가를 매일매일 쌓아간다는 것 자체에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가신다는 생각이 내가 망치거나 실패한 일은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고. 망한 공부도 많으시죠? 그렇죠. 태극권 네, 태극권 맞아요. 석 달치 등록했는데 한 번 가고 두 번째 가서 그냥 접었는데 물론 수강료가 저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매주 일요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가서 하는 거는 저한테는 안 맞는다. 그래서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하다못해 중국 자금석 앞에 광장에 가서 내가 배우는 한이 있어도 네네. 일단 다음에 할 거겠지만 언제 할지 모른다. 근데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오면 제가 그 기회를 붙잡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태극권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마인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눈앞에 당장 아이들 케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급급할 수 있지만 네. 뭐 10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미리부터 조금 생각하고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고 네. 이런 여유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나중에 들어요. 하고 싶은 리스트는 흔히들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10년쯤 후에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뭘 하고 싶은가. 그런데 가장 먼저 리프레시하고 싶을 때 좋은 거는 해외여행이고 그런데 그것이 여행만 하고 돌아와서 그 자극은 금세 끝나요. 근데 그 전에 해외여행이 드물 때는 그 여행을 밑바탕으로 여행가가 되거나 여행 작가가 돼서 그 앞서 나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여행 작가란 말이죠. 모두가 다 그렇죠. SNS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자질은 다 있으니까 그중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빼어나게 하나 더 잘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그 아이템을 붙잡고 가는데 어떤 아이템이 앞으로 유망한 것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놓고 있다가 이거 괜찮다 그러면 좀 더 남보다 빨리 한 발 앞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주십사. 그러면 지금 의미 없는 시간 많이 보냈다는 느낌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호기심, 지루한 걸 싫어하다 보니까 자꾸 새 걸 여러 가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도 배우셨어요? 신기한 것도 혹시 있으셨으면. 이제 제가 실패의 기억을 내가 다 리셋해 버렸는지 네. 사실은 여기에 실패한 기록을 더 많이 남기고 싶었어요. 왜 그러면 독자분들이 읽을 때 좀 더 위안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요. 내가 조금 성공했지만 100을 더 실패한 건 많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벌써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 있죠. 그래서 못했어요. 적지 못했어요. 어쨌든 엄청 많이 시도하셨는데 네. 그것들 중에서 이제 네. 잘 이어가고 계신 것들이 네. 이 책에 남아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무언가를 계속 배우고 계시잖아요. 이런 배움이 인간 심혜경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지 않으실까? 근데 저는 제가 네. 그 기저에 깔린 거는 별로 잘하는 게 없이 부족한 게 많아서 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제가 혼자서 분석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가령 제가 글씨를 못 써서 내가 써놓은 글씨도 빨리 써놓고 나중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거 뭐 같으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배우는 거를 해봤는데, 그래서 한글을 배운 다음에 누군가가 또 영문으로 알파벳을 그림같이 써놨어요. 정말 인쇄한 건 줄 알고 봤는데 펜 잉크에 찍어서 쓴 글씨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배운 거는 영문 캘리그라피였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글씨를 써서 내가 그 서체를 이용해서 제가 명함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머 이거 정말 이게 손들 쓴 거 맞냐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람을 느끼는 그 소소한 성취감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온다면 영문 캘리그라피를 필기체만 배웠는데 다음에 인쇄체를 배워야 되겠다. 그러고 있어요. 또 배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굳이 안 하셔도 저분은 배우는 게 진짜 행복하신가 보다. 시간을 이런 보내는 생각을. 보람 있는 방법이 뭔가 배우는 거. 배우러 간다 그러면 사실 딴 사람 별로 토를 안 달잖아요. 그래 배워서 뭐에 쓰겠니 하면서도 그냥 노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다들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배우러 다녀도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네. 배우는 게 뭐가 좋은지. 네, 지금 요거는.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장하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기 성장을 위해서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아무 길 갔는데 그 길에서 예쁜 꽃을 봤을 때 기쁨 있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떠오르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면 다 해보라고. 그것이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가닥이 딱 맞아서 뭔가 꿰일 수 있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만 하는 것으로도 즐거워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 결론은 어찌됐든 저렇게 뭔가를 끊임없이 배우는 삶을 사시는 분도 있구나. 그리고 저 과정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껴가고 계시는 분도 있구나. 우리 구독자분들도 내가 삶이 조금 팍팍하다. 지금 네. 너무 조금 막막하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우리 작가님을 보고서 약간 5년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면 그 순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다면 충분히 우리 대화가 좀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송문하고 싶은 거는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간단한 얘기만. 50 넘어서 제가 이제 다시 공부도 시작하고 번역을 시작하는 거는 53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인 분들한테 시간이 많으니까 뭔가를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나 지금 잘하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왜냐하면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밤새면서 번역할 때 있거든요. 지금도 대단하시다. 지금도 보통 2-3시까지는 일을 해요. 낮에 그 활동적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밤에 심야에 차분히 앉아서 번역을 하거든요.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몸매 관리도 중요하고 자기 만족에는 몸매 관리가 첫 번째예요. 여성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시간은 어느 정도 나중에 확보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는 오거든요. 그때 천천히 생각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가장 즐겁게 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